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조선일보에 기고한 LGS 글로벌 스탠다드 연구원 전성철 회장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 국민은 사실상 두 동강이 나 있다. 보수와 진보라는 두 동강이다. 평화시에 우리 국민이 이렇게 분열된 적은 없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좌파 우파로 가려졌지요. 우리나라 정치계를 보게 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말 무능한 당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더더욱 위험한 당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 분열은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크다. 5년 재임 중 그가 입법, 사법, 행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보여준 극단적 진보 편향적 경향 때문이었다. 제가 볼 때는 입법, 사법, 행정, 언론까지도 진보 편향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정의라는 가치를 과감히 무시한 것으로 보았다. 참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그 분노가 진보의 정권 재창출을 좌절시켰을 뿐 아니라 현재 이 거대한 국민 분열의 주범이다. 이 분열 도대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미국 역사가 한 가지 단서를 준다. 미국도 한때 그런 분열 시대가 있었다. 흑인 문제 때문이다. 19세기 남북 전쟁에서 북이 승리함으로써 흑인 노예제 자체는 없어졌다. 그러나 흑인에 대한 지독한 차별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었다. 예를 들어 식당, 극장 등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흑인들을 철저하게 격리되었다. 그 차별에 대한 찬반으로 국민도 완전히 두 동강이 나버렸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 갈등이 정점에 다다른 1961년 43세의 젊은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는 뉴 프론티어, 즉 우리 마음의 국경을 넓히자고 외치며 흑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고 호소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소위 민권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한마디로 식당에서 흑인과 딴 방에서 밥을 먹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었다. 그것은 많은 백인들에게 돼지와 한 방에서 식사할 것을 강요하는 것과 같았다. 당연히 격렬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그에 버금가는 찬성 운동도 일어났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찬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은 두 동강이 나버렸다. 그 대결 와중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해 버렸다. 민권 법안에 대한 찬반에 관계없이 거의 온 국민이 울었다. 케네디의 뒤를 이은 존슨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 케네디, 그가 그토록 원한 꿈, 즉 민권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위대한 리더를 잃은 슬픔과 아쉬움이 반대하던 수많은 국민 생각을 바꾸었고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당시에 미국은 그렇게 국민 통합을 이루었다. 위대한 리더는 그러한 것이다. 정의에 입각한 거대한 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그를 향해 스스로 혼신의 힘을 다해 뛰는 리더. 그런 리더가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 두동강이 나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 과연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 이 나라에도 케네디가 필요하다. 그 분열, 강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사실 친한 친구들끼리 모임을 가도 이런 좌파 우파로 나누어져서 함부로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슬픈 얘기죠. 친구들끼리 50년 된 60년 된 친구들끼리 그런 대화를 진솔되게 나누지 못하는 이 나라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출마 이전에 공인으로서 그가 보여준 투철한 정의감과 용기 때문이었다. 저 역시도 이런 정의감에 불타올랐기 때문에 저도 소중한 한 표를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권 약 2년이 되면서 사실 나는 그 기대를 접었다. 윤 대통령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국민 통합의 필수 요건인 역량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다. 바로 언론 기피증이다. 국민 통합 과정이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그런 설득 작업은 오로지 국민과 대화함으로써만 가능한 일이다. 참으로 잘 지적한 것 같네요. 그것은 언론을 통해 이룰 수밖에 없다. 바로 그것은 기자회견이다. 그런 면에서 기자회견을 피하는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이루어 주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케네디는 미국 역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주 한 대통령 중 한 명이었다. 야당의 이재명 대표는 어떤가? 그에게는 정치적 역량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언론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사실 언론 다루기의 명수다. 정치 감각, 순발력 등도 뛰어난 편이다. 그러나 그가 국민 통합을 이루어낼 가능성도 묘연한 것 같다. 그가 현재 범죄 혐의 백화점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국민 통합의 필수 연결고리는 항상 정의이다. 그 점에서 그 역시 적격자가 아니다. 야당의 다른 후보는 없을까? 불행히도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참 정치적으로 역량이 있고요. 순발력도 있고 참 대단한 언변가이기도 하지요. 참 언론 다루기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야말로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묘수는 없습니다. 왜? 그가 저지른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사법부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대표로서 역량을 다 발휘하지 지금 못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요.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사는 길은 정치인들이 갈등 해결을 잘해서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켜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치 혈안이 돼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생 법안들은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이재명 대표의 크나큰 책임이 있습니다. 야당은 어떠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1년여 동안 그쪽에는 정치판 신데렐라가 한 명 탄생했다. 한동훈이란 신이다. 정치에 대해서는 100% 아마추어였던 그가 불과 1년 남짓 만에 스타 정치가 되어버린 것이다. 급기야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된 그는 이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1, 2를 다투는 거물 정치인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다행히 내 눈에 지금 여당에 한동훈 이외에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예를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장관 같은 사람이다. 두 사람은 다 국회의원과 지방 정부 수장 또는 강요 등을 거치며 공인으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보여왔다. 그 과정에서 도덕적 흠을 보인 적도 없다. 이재명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다. 나는 솔직히 그들이 한동훈과 경쟁하면서 이 나라 정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줄 가능성을 기대하게 되었다. 얼마 전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12가지를 제안한다 라고 제시한 바 있는데요. 4가지가 지금 실행이 됐고 지금 앞으로 더 실행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새 패러다임이란 한마디로 촌스럽지 않는 정치판이다. 촌스러움이란 큰 소리, 윽박지름, 한탕주의 같은 것을 통칭하는 단어다. 논리와 합리 그리고 증거로 상대방을 공략함으로써 국민도 다른 의원도 다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그런 정치 기술이다. 사실 야당에도 여당처럼 이처럼 삼총사가 나타나야 한다. 현재는 이재명 대표의 위세에 눌러 꼼짝 못하고 있겠지만 야당에도 상응가는 능력이 있는 인재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야당에도 임금님 발가 벗었다고 외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런 인재들이 나타나 여당 인재들과 한번 멋진 경쟁을 벌일 때 이 나라 정치에 비로소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믿는다. 참 좋은 훌륭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나라 정치인은 너무나 많다. 그러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다. 바로 정치가이다. 바로 케네디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에 실시가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각 당마다 지금 공천하고 있는데요.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천의 기준은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현안 문제에 많은 문제들이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갖춘 해결 능력이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실력과 통찰력을 겸비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렴하고 정직한 리더, 그리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출마 의도가 국가를 위해서 진정으로 성공후사할 리더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실제로 봉사의 삶을 살아온 리더여야가 이러한 정치 공천에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동안 있었던 부정선거의 관행을 타파해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전투표할 때는 투표관리관에 개인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인쇄해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여기서 부정선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북한의 해킹으로 이 전산망을 입력하는 한국에 있는 선거관리원이 입력하면 그것을 해킹해서 조작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고도 저는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막는 것은 투표함을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수개표로 해야 됩니다. 지금 지난번 수개표를 대만에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투명한 개표, 투표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투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국 선거투표소마다 선거인 명수, 선거하는 사람들을 다 일일이 캠코더로 촬영해서 정확한 전국적으로 선거투표소마다 선거인들의 명수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투표에 부정선거를 막아야만이 국민들의 진정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에 굳게 서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을 미워하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